자,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에 자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 자, 인근으로는 여기 보시면 성동조선, 그리고 장자 일반 산단, 그리고 조그만한 산단들 가 조선소거든요. 그런 조선소들이 인근에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강도 있고요. 자, 물건 위치는 이제 여기인데, 이 물건은 다가구다 보니까 주변에 조선소가 앞으로 얼마나 회복을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특히나 이제 물건지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지금은 뭐 선박술이나 일반적인 그런 것들만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선업이 회복이 됐을 때, 한때는 여기가 이제 세계 10대 조선사로도 등극이 됐죠. 그 정도로 많은 물량과 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뭐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죽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 성동조선 해양이나 여기 보면 조그마한 조선소들, 중소조선소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2년 뒤에 가치를 봐야 되는 물건이다. 하지만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될지는 사실 나중 상황이 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해 보셔야 될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물건 위치는 여기고요. 아래쪽에 거류면 소재 있습니다. 차로는 금방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복림마을 북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길 건너면 초등학교 있고요. 농협하고 그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물건이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초입의 첫 번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토지 면적이 254평, 건물이 20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높은 그런 물건인데요. 토지는 전체 이제 감정가 대비 5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건물의 연면적은 좀 큰 편입니다. 다가구 원룸인데 원룸이 총 16개의 호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구 수도 꽤나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령이 좀 돼서 2008년이니까 14년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도 좀 해주셔야 되고 방수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년 된 건물 치고는 내외관 상태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인트 칠만 해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러 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 되겠습니다. 감정이 6억인데 현재 3억이거든요. 절반까지 떨어져 있어서 현장을 좀 다녀왔고요. 주변 생활 여건이나 입지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입니다. 면소재지까지는 차로 3분 정도 가야 된다. 그거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로드뷰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주차 공간 포함되어 있고요. 컨테이너가 예전에는 있었네요. 지금은 없고요. 요쪽 주차 공간 여기 앞쪽 포함하고 있고, 요게 지금 한개동이에요. 요게 요렇게 가운데 이제 진입로고, 요 양쪽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3개동으로 되어 있죠. 가까이 있는 요겁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 촬영으로 모습 담아봤습니다. 물건은 요거죠. 요거. 자, 요렇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은 보면 농촌이죠. 농촌 지역이고, 주변에 다가구 원룸들이 좀 있습니다. 부진하고 있고, 현재 보시면 뭐 임차 세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죽고 나서 같이 이제 죽은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얼마나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조선업이 좀 되살아나면서 꾸준히 수주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보셔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로는 산이고요. 자, 가까이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3층 건물이 되겠고요. 자, 여기 주차 공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도 이제 주차 공간이 있고요. 2008년에 지었는데 보면 좀 페인트 칠도 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에 특별한 뭐 중대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복도 부분에도 좀 약간의 이제 균열이나 이런 게 조금 보이긴 합니다. 누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조금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정면 모습 되겠습니다. 정면 모습. 자, 땅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쪽 주차 공간, 여기 앞쪽 주차 공간. 대수 보니까 을축 대당 한 대씩은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객실이 총 16개입니다. 요 창이 있는 요게 다 전부 객실이고요. 에어컨 설비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문제나 하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요거는 뒤쪽의 모습입니다. 해당 매각 물건은 요거죠, 요거. 요게 물건이고요. 논밭이 보이는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농협이고요. 하나로마트 겸 이제 금융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 동광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고요. 자, 물건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 저기가 거류면 소재지입니다. 차로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산을 넘어가면요, 이 산을 넘어가면 성동조선해양 조선소가 되겠고요. 거기가 좀 회복이 돼야지만 거류면도 여기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두고 저렴하게 매입하실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가치로만은 조금 가치 판단이 조금은 어렵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의 가액하고요, 건물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싼 거는 맞아요. 근데 임차인이 유치가 되고 해야 내가 이제 월세 수익이 되는 거고, 또 재매각도 용이하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조선업의 회복, 그리고 성동조선해양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타진을 해보신 후에 응찰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입니다. 2020 타경 1970번이고요. 5월 2일날 통영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 물건 종별 다가구 원룸이고요. 감정이 6억 3200, 제 생각에는 조금 높아요. 5억 중반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물의 이제 상태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3억 10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 254평, 건물은 20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 자, 2008년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자,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각 층별로 면적이 비슷한데 1층이 조금 빠졌죠. 아까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면적이 작고요. 1층은 4개 호실, 2층 6개 호실, 3층 6개 호실에서 총 1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객실 내부를 제가 우연히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어요. 외관 대비 내부 상태는 좀 양호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인데요. 뭐 대항력이 다 없고, 요게 안모시 204호가 보증금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전입이 본인이 이제 권리 신고한 게 15년인데 현황서상 그리고 세대일납 내역상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채권자도 권리 신고한 게 잘못됐다 해서 배당 배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제 권리 신고라는 것은 본인이 권리 신고 내가 언제 전입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받아줄 뿐 실제의 사실관계는 나중에 따져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권리관계도 마찬가지, 실제 세대연납 내역에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권리신고야 본인이 얼마든지 권리신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정보지에 대항력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실제 이제 세대연납 내역상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고, 즉 다시 말해 대항력이 없고, 본인이 권리 신고한 것은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제 이 물건이 배당 배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 명도도 용이한 거고, 만약에 권리 신고한 내역이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있어서, 자기들만의 계약서가 있어서 받아들여 줬다,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은데요. 점유를 하고 있고 전입을 한 내용이 맞아줘야만 받아들여지는데, 만에 하나 받아들여졌다 치더라도 일단은 1700은 받아갑니다, 그죠? 1300만 내가 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전후를 다 떠나가지고 대항력이 있으려면 전입 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입은 본인이 주장하는 전입이다. 그리고 세달 연납 내역상으로는 이게 전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상컨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300 정도만 인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 등기부상, 토지 등기부상으로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소유주분도 2012 타경 9128 2012 요걸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2013년에 낙찰받은 가액을 보니까 4억 3600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물건은 조선업의 회복, 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건이기에 조선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응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권리관계상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까 3천만원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된 것은 본인의 이제 권리 신고 그 내역에 따라서 이제 표기를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제 권리 분석이나 대리 입찰이나 낙찰 후의 명도 작업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MPL이라고 해서 확정적 낙찰이라든지
가지 경매 진행에 있어서 더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물건 반가까지 떨어져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 이제 물건인데 총 3개 동 중에 맨 가까이 있는 여기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진입로고요. 진입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총 3개 동입니다. 3개 동. 3개 동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물건이 되겠고, 앞쪽은 논밭뷰입니다. 논밭뷰. 논밭뷰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되겠습니다. 푸른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 창이 9개 있는 게 있고요. 그 옆에 7개 있는 거 있죠. 거기에 2개가 이제 1개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그렇게 해서 A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근령이 좀 돼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정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객실은 호실은 7개 9개니까 16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앞쪽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입하는 이쪽에도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땅도, 여기 주차장이죠. 여기 땅도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이 250평 조금 넘고요. 건물이 200평입니다. 반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조선 경기가 좋을 때면 하나 매입해 두셔도 되는데, 여기가 조선소가 뭐 바로 근접해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주차장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경계. 자, 2개 동이 되겠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건물의 뒤쪽. 건물의 뒤도 논밭이네요. 논밭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4개호실입니다. 4개호실. 4개호실로 되어 있는데 가스 밸브가 다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개 층에, 총 4개 중에 한 개 층에는 밸브가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세대가 구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자, 우편함에도 한 2개 세대 정도 우편함에 물건이 꽂혀 있고요. 1층은 한 개 세대가 한 개 호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물이 샜던 흔적들이 있네요. 조금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맨 끝에 한 개 세트 들어갔어요. 세 세대. 세 세대. 2층에는 6세대 되어 있고요. 자, 3층도 6세대인 것 같습니다. 3층도 6세대. 자, 여기는 건물의 뒤쪽 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6개, 4개니까 16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저 옥상 쪽인데, 여기는 이게 물탱크가 자리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옥상이죠, 옥상. 자, 옥상도 바닥 방수가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자, 여기가 정면 쪽 시야고요. 논밭뷰죠, 논밭뷰. 그리고 여기가 뒤쪽에 전형적인 시골 농촌의 풍경이고요. 저쪽 보면 이제 다가구들이 좀 여러 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물탱크 옆으로는 또 반대쪽 옥상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그다음에 물새 먼저 고소를 피우고 장대 사이에도 조금 보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뼈 사이사이에도 이런 점씩 보이시죠? 보수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도 그렇고 물이 뭐 크게 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좀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조선업이 좋을 때는 여기도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성동조선하고도 멀고 삼강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인천 유치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